북한의 엘리트층이 한국산 제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북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외래 문물을 배척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이 폐쇄적 국가에서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 최상류층의 저택에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로고가 박힌 제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고 LG 가전제품들이 거실을 장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산 라면과 초코파이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 한 편보다 걸리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던 나라에서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북한이라는 국가의 이중적 통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체 사상과 자력갱생을 외치며 남조선과의 대결을 부르짖지만 실제 권력 핵심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평양의 고급 주택가인 창광거리나 여명거리에 거주하는 북한의 특권층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밀수입된 한국산 제품들을 은밀하게 구매하고 사용해왔던 거죠. 특히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가 이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과정이에요.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삼성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극소수의 최고위층만 접근 가능한 금지된 사치품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렌드는 점차 확산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북한 엘리트라면 누구나 삼성 제품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북한 당국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검열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대놓고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교묘합니다. 바로 언어의 마술이었던 거예요. 삼성전자의 로고를 자세히 보면 SAMSUNG라고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죠. 한글로 삼성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이 북한에서는 엄청난 허점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북한 보위부나 안전부 요원들이 가정을 단속할 때 그들이 찾는 건 명백하게 한글로 표기된 남조선 제품이에요. 그런데 SAMSUNG라는 영문 표기를 보면 이게 한국 제품인지 일본 제품인지 아니면 유럽 제품인지 즉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단속 요원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는 건 대충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북한 사회의 독특한 권력 역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 고위 간부, 군부 실세, 외화벌이 기관의 책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집을 단속하러 간 하급 보위부원이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북한의 부유층들은 이 허점을 더욱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일부는 SAMSUNG라는 로고에서 알파벳 몇 개를 살짝 지우거나 가려서 SAMS나 SUNG 같은 식으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독일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의 스티커를 구해서 삼성 로고 위에 덧붙이는 식으로 위장을 하죠. 이렇게 하면 설령 검열에 걸려도 저는 이게 독일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암시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거래하는 상인들과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이게 한국산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거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삼성 노트북 있습니다. LG 냉장고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놓고 광고하진 않지만 은어와 암호를 통해 한국산 제품임을 명확히 알리죠. 예를 들어 남쪽 바람 부는 전자제품이라든가 S자 노트북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 중국산 제품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비싸게 거래되는데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한국 제품이 북한에서 인기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더 깊은 함이에요. 이 현상은 북한 사회의 계층 분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신분제 사회죠. 성분이 좋고 돈이 있는 소수의 특권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인민으로 나뉘어 있어요. 특권층의 생활 수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평양의 고급 주택가에 사는 이들은 삼성 스마트 TV로 중국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LG 세탁기로 빨래를 하며 한국산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를 해요.
부엌에는 쿠쿠 전기밥솥이 있고 거실에는 삼성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죠. 최근에는 심지어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반려견에게 먹이는 사료조차도 한국산 제품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반면 일반 인민들의 삶은 어떤가요? 이들은 여전히 배급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마당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USB에 담아보다가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죠. 똑같은 북한 땅에서 한쪽은 삼성 제품으로 둘러싸인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한국 관련 콘텐츠를 몰래 보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극명한 대조가 북한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왜 이런 상황을 묵인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매우 계산적인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통치 경험도 일천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지지 세력인 당 간부와 군부, 실세들의 충성을 확보해야 해요. 그런데 이들 엘리트 계층이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더 나은 생활 수준이에요.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을 원하는 거죠. 김정은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류 단속을 강화하고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어서 일반 인민들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뒤에서는 특권층이 한국 제품을 즐기는 걸 묵인해주는 이중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너희들 내 편에 서 있는 한 나는 너희들이 좋은 걸 누리도록 눈 감아주겠다는 무언의 거래인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한국 제품 사용은 단순한 소비 현상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은 특권을 선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충성을 사는 거고 엘리트들은 그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제품들이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삼성전자 제품이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리고 대형 스마트 TV가 인기 품목이죠. 노트북의 경우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북한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가 있어요. 붉은 별이라는 이름의 OS인데 김정은 집권 초기에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했죠.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운영체제는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열어보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문제는 이 붉은 별 OS가 정말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선 안정성이 엉망이에요. 멀쩡히 작업하다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파일 복사나 이동 같은 기본적인 작업도 제대로 안 될 때가 많고요. 더 심각한 건 전공별로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설계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오류가 나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고 하면 작동하지 않는 식이죠. 결국 북한 학생들과 연구원들은 몰래 한국에서 만든 운영체제, 즉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정품은 아니고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법 복제판이지만요.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OS로는 제대로 된 학술 연구나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외국산 OS 사용을 허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본 척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례는 북한의 기술 수준이 한국과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운영체제라는 건 IT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체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건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 역량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전제품 말고도 북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제품들이 있어요. 바로 식품이에요. 특히 초코파이와 라면은 북한 사람들에게 거의 신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초코파이의 북한 진출 스토리는 정말 흥미로워요. 이게 처음 북한에 알려진 건 개성공단을 통해서예요. 2000년대 중반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받아먹게 되었는데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부드러운 마시멜로와 달콤한 초콜릿의 조화,
그리고 촉촉한 케이크의 식감은 평생 배급. 음식과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던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천국의 맛이었을 거예요. 초코파이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보다 초코파이를 더 원할 정도였다고 해요. 한 달에 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매일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 몇 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초코파이는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가격에 암거래되었거든요. 초기에는 초코파이 하나가 쌀 1kg과 맞먹는 가치를 가졌다고 해요. 쌀 1kg이면 북한에서 한 가족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북한 당국도 이런 초코파이 열풍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남조선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갈망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초코파이를 모방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초콜릿 단설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초코파이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북한산 초콜릿 단설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냥 갈색 과자일 뿐이라고 해요. 우선 식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 초코파이의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찾아볼 수 없고 퍼석퍼석하고 건조해서 입안에서 부서진다고 해요. 초콜릿 코팅도 제대로 된 초콜릿이 아니라 그냥 갈색 설탕 같은 걸 발라놓은 수준이고요. 가장 중요한 마시멜로 충전재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딱딱해서 씹는 맛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초콜릿 과자인데 초콜릿 맛이 안 나고 이상한 버터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다른 재료로 대체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심지어 모양조차 제대로 흉내내지 못해서 울퉁불퉁하고 찌그러진 모습이라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의 이런 시도는 역효과를 낳았어요. 북한산 짝퉁 초코파이를 먹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한국 초코파이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고 재확인하게 된 거죠. 이후 한국 초코파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했고 암시장 가격도 계속 상승했어요. 지금도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산 초코파이는 프리미엄 간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도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면이 북한에 알려지게 된 건 주로 한류 콘텐츠 때문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맛있게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라면은 거의 단골 소재죠.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먹거나 야식으로 끓여 먹거나 심지어 데이트 음식으로도 등장하고요. 북한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라면이라는 게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자주 먹는 거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밀수업자들을 통해 한국 라면을 구해서 먹어보고는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죠. 신라면의 그 얼얼한 매운맛, 진라면의 구수한 국물맛, 짜파게티의 독특한 풍미는 북한의 그 어떤 음식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으니까요. 북한도 역시 자체적으로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평양 온반이니 평양 남세라면이니 하는 이름들을 붙여서요.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한국 라면을 노골적으로 베꼈어요. 신라면의 빨간색 패키지를 흉내낸 제품도 있고 너구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도 있죠. 하지만 역시나 맛은 따라올 수 없었어요. 우선 면발의 질감부터가 다릅니다. 한국 라면의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은 고급 밀가루와 정교한 제조 공정이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북한의 열악한 제조 시설로는 그런 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라면 스프에는 수십 가지 향신료와 조미료가 정교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기술도 없고 원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결국 북한산 라면은 그냥 면, 스프 끓인 물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해요. 깊은 맛이나 풍미가 전혀 없고 그냥 밍밍한 소금물 맛이라는 거죠. 당연히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는 북한산을 찾지 않고 비싸더라도 한국산 라면을 구하려고 애쓰게 되었죠. 이런 식품들 외에도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도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특히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같은 중저가 브랜드부터 설화수, 쿡 같은 고급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대요. 북한 여성들도 피부 관리와 미용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평양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맑고 깨끗한 피부를 동경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의 5만 원권 지폐까지 북한에서 인기 아이템이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 초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을 믿게 되면서
암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액면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서 보면 북한 사회에서 한국 제품의 확산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것은 북한의 자력갱생 이데올로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북한은 줄곧 우리식 사회주의, 자력갱생을 외치며 외부 의존 없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초코파이 하나, 라면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둘째, 이것은 북한 내부의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물건, 더 맛있는 음식, 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해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이것은 정보의 유입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국 제품이 유통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한국의 정보, 문화, 가치관도 함께 유입된다는 뜻이거든요. 삼성 노트북을 쓰는 북한 대학생은 그 노트북으로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웹사이트를 접속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초코파이를 먹는 북한 주민은 남조선 사람들은 이런 걸 일상적으로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될 거예요. 넷째, 이것은 북한 엘리트 계층과 일반 인민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국 제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소수, 특권층과 그런 제품을 구경조차 못하는 대다수 인민의 괴리는 결국 사회적 불만과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결국 체제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 왔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국 제품의 유통이 더욱 확대되면서 북한 내부의 한국식 생활 방식을 동경하는 문화가 더욱 뿌리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패션, 헤어스타일, 생활 습관을 따라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면 북한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당국이 이런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주기적으로 한류 단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거나 한국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식으로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한 문화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요.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북한 당국이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제품의 유통을 제한적으로나마 공식화하면서 그 대가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식이죠. 당에 충성하고 김정은 원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남조선 제품, 구매 자격을 준다는 식의 당근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은 평양의 일부 상점에서 중국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걸 묵인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북한에서 한국 제품의 확산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 나아가 한반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현상이 통일에 대해 시사하는 바예요. 과거에는 남북이 너무 달라서 통일이 어렵다고 했어요.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다 보니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이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북한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한국 제품을 접해본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삼성 노트북을 쓰는 북한 학생, 한국 초코파이를 먹는 북한 어린이, 한국 화장품을 바르는 북한 여성, 이들이 바로 미래의 북한을 만들어갈 주역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미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동경하고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적대적인 남조선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 부러운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동경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에서 그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해요. 한국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는 북한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없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해방,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